오랜만에 시작하는 확률론과 미분기야이고, 다음 주 쉬어갑니다. 제가 다음 주에 텍사스 A&M에서 지금 학회에 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겠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는 지금 기하에서 세팅해서 했던 것들을 확률론적으로 하는 얘기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버무려지면서 얘기들이 될 텐데, 확률론도 하나하나 구차들을 설계해 드릴 테니, 나름대로 재밌게 그냥 보시다가 그냥 어떤 구차가 설계되면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미분기아 사이드 배우실 때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처음 레코드로 사실 이 말을 꼭 남겨놓고 싶었는데 이게 다 미적분학이 맞기는 한데 그 전개돼서 결과를 얻는다고 이해는 아니거든요. 이 각각의 어떤 세팅과 그 라인 바이 라인 넘어가는 것들이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잡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학이 쭉 전개가 돼가지고 얻으면 태스크를 완료한 것이다로 가지 마시고, 일단 그걸 맞춰야 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그냥 왜 포뮬라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냐, 왜 이런 식으로 미분하냐. 보통 미분기 하다 보면 적분 자체도 어려운데 사실 미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서들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나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미분해도 되는 걸 정말로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게 다 행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깊어요. 보통 미분기하를 보는 방식 자체가. 정말 미분을 토대로 보는 기하니까 미분기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를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준은 그겁니다. 이게 미분기하에서 이 수직들 이면에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시면 그냥 그러니까 계산은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아직 직관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완전히 클래리피케이션이 돼야 돼,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약간 붕 뜨는 그거가 되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시간과 에너지는 각자마다 다양성은 있을 뿐이에요, 단순히.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거의 구체화로서 제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이유에서 이 풋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스피어랑 기본적으로 다른 점에서 그렇고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의 요긴함에서도 그렇고 이 구체화들을 어느 정도 지금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가운데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트레이닝이어가지고 매니폴드 정의 처음 보는 분들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하는 것은 이 노트에 있는 디테일들을 다 먹으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 먹으라는 센스는 라인 바이 라인을 어떤 카피 페이스트로 따라가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정말로 패브를 다 알겠다 해서 약간 깔 수 있는 선에서 내 걸로 만질 수 있는 그 레퍼런스로 제가 이거 초반부에 이걸 깔고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커베이처의 어떤 모델 스페이스로서 까는 것도 있지만. 괜찮죠? 오늘 그래서 그 대화들을 당분간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김택사님 질문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호리존탈 리프팅에 대한 걸 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 대신에 그냥 클래리피케이션 되면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되면 끊을게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일단은 납득을 하셔야 되냐면, 자, 다시 기준. 그 기준은 이거 정말로 나한테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포뮬라가 매치가 되면 일단 나중에 봐야겠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깊게 공감이 안 가시면, 공감이 안 간다라고 제동을 반드시 걸어주세요. 이 한 장만 끝내도 돼요. 오늘 얘기를 하다 끝나도 상관없어요. 괜찮으시죠? 그런 정서에서 제동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괜찮다고 상정하고 있어요. 토러스, S2, 뭐 기타 등등 다 리마니안 매니폴드면 리마니안 매트리 있고 레비시비터 커넥션 있고 뭔 뜻인지 알고 R3에서 이거 무슨 미분인지 알고 다 오케이. 이제 이거는 괜찮다고 가정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이거 오케이. 첫 줄은 괜찮고요. 이거 괜찮아요, 진짜? 사실 저는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 지오메트리 공부하면 이거 첫 줄 괜찮다고 상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많이 이제 해보셨으니까 일단 요 정도는 오케이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줄 이것도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들어오냐면 익스포넨셜 맵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거랑 같이 어떤 보기 좋은 예시가 지금 여기서 이놈이에요. 이게 구체화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구체화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피어라는 오드 디멘전al 스피어라는 세팅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거 팩트로 가지고 가겠다 그 뜻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세팅이고 익스포넨셜 맵의 예시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t랑 s인데 일단은 마음속으로 S를 0으로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S를 0으로 해주십시오. S를 0으로 주시면 여기가 그냥 죽어요. 여기가 죽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무시하고 생각합시다. 여기 무시하고 T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T가 이 V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구조 보시면 보시겠지만
TPM이 선언이 돼야 되니까 P는 매니폴드의 포인트여야 되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S2나 토로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 하나 임의로 찍고요. 국점 같은 거 S2에서 찍으셔도 되고요. 찍고 거기서의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무시하고 V 하나 탄젠트 벡터입니다. 벡터 필드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TPM에서 V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공간이 있고 포인트 P 잡고 탄젠트 스페이스 잡아서 V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탄젠트 벡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TPM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RN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니폴드가 N 디멘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마음속으로 다 서시죠? 그림이. 그럼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펙트예요. 마음속으로 서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익스포넨셜 맵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공간 있고 매니폴드 리마니안 매니폴드 있고 포인트 찍고 탄젠트 스페이스 있어가지고 디렉션을 고정을 하면 그러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벡터의 그 매그니튜드를 재는 게 가능해요. 동현씨요? 매그니튜드 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방향을 가지고 그 지오대식을 따라서 내려요. 지오대식의 정의는 커브인데 두 번 미분해가지고 코베렌 데리베티브 두 번 쳐서 0이라는 걸 정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라고 칠게요. 정확하게는 감마 오브 t가 있으면 감마 프라임이라는 벡터 필드를 만들어서 나블라 오브 감마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게 지오대식의 데피니션이었고 그럼 이거는 언제나 로컬하게는 풀립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겠고요. 괜찮죠? 그걸 가지고 익스포넨셜 맵을 정의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 수긍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지오대식의 정의를 저희가 알고 있는 가운데 V라는 디렉션이 있으면 V랑의 디렉션을 따라가지고 지오대식을 만드는데 이 지오대식의 아크랭스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커브에 대해서 아크랭스 포뮬라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크랭스가 V의 매그니튜드랑 같은 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익스포넨셜 맵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t가 픽스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tv라는 벡터가 정해져요. 탄젠트 벡터가 정해져요. 그러면 tv랑 매그니튜드가 똑같게 되도록 그 아크랭스가 tv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데까지 tv의 디렉션을 따라 가지고 본에서 찍는 그 포인트가 익스포넨셜 매핑이 찍는 포인트예요. 그거를 t들마다 반복해요. 그러면 포인트 p에 대해서 만약에 t가 0이면 포인트 p를 찍을 거예요. 제로 매그니튜드니까. 그러면 그 t가 움직이면 0부터 1까지 가령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0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멜리파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이렇게 쭉 가면서 커브가 지오대식을 따라서 나오는데 그 커브가 V를 따라 가지고 디렉션을 가지고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게 익스포넨셜 맵이 지금 만드는 녀석이에요. 제가 저 고양이 저거 지금 잠깐 싼 것만 좀 잠깐 치울게요. 잠깐 음미하십시오. 아마 한 마리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S가 0일 때 직관 마음속으로 괜찮으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게 괜찮다고 가정을 하는 가운데 저 스피어의 예시를 볼게요. 5드 디멘전의 스피어 예시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S에다가 0을 주십시오. 아까 똑같은 생각으로 S에다가 0을 줘요. 그러면 여기 죽어요. 사인이니까. 여기 죽고 여기 코사인에 0이니까 이거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V 틸다, 뭐 M 틸다라고 쓴 거는 이거 두 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틸다도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일단 여기서만 생각을 단순히 하겠습니다. 자, 노테이션 그냥 그대로 보겠고요. 그러면 M 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서의 포인트이고요. 여기 위에서의 포인트이고 그 포인트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지금 V 틸다이면 그럼 형태가 코사인 T 곱하기 M 틸다 더하기 사인 T 곱하기 V 틸다예요. 이 계산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R2M 플러스 2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이게 지금 지오대식의 생김새거든요. 혹시 이게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괜찮냐면 스피어를 주시고 포인트를 찍으면 그러면 그거 자체를 RN 그 이제 앰비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포인트 자체를 노멀 디렉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스피어 위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에로로 생각을 하면 그럼 그 포인트란 정보 자체가 있어요. 노멀 디렉션이라는 정보를 지칭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탄젠트 벡터를 이렇게 찍으면 진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림의 생김새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지금 M 틸다이고 요 놈이 M 틸다이고 이게 지금 V 틸다예요. 그림 생김새가. 그러면 지금 이거가 정확하게 T를 따라 가지고 T가 0일 때가 이 M 틸다가 나오고 괜찮죠? t가 0일 때가 m 틸다가 나오고 지금 이게 v 틸다를 따라 가지고
스피어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다시 스피어로 내리는 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코사인 t 곱하기 m 틸다 더하기 사인 t 곱하기 v 틸다라는 거를 음미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지오데시 이퀘이션 정말로 코베르트 테베트 취해보면 영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가 유일하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도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지도 제가 레코드에서 말씀드리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얘가 없을 때 익스포넨셜 맵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이거 감잡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봐야지 하고 저는 사실 이거 힘들었었다는 뜻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 이어지는 얘기여가지고 이 그림을 계속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를 그럼 보시면 지금 이 확장을 이제 S가 0이 아닌 경우로 확장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파라미터가 두 개인 상황이에요. T랑 S 두 개 독립 변수를 택해요. 그러면 T 방향은 뭐로 주는 거냐면 포인트 P를 따라가지고 V 쪽으로 쭉 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오데시 디렉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포인트 P를 고정을 하고 그 포인트 P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인디펜던트 디렉션을 두 개를 줘요. 이게 지금 그 다르다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디펜던트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디펜던트 하면 다시 V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인디펜던트한 디렉션 그 W를 V로부터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를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은 거가.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일단 V랑 W는 전부 다 탄젠트 벡터로서 살고 있는 녀석인데 그럼 이게 그림을 일단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만 생각합시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V를 주고 V가 있고 그 다음에 V에다가 W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T도 그러니까 V도 스케일링 조절해가지고 V도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해주고 디렉션은 고정돼 있지만 V를 따라 고정돼 있지만 스케일링을 조절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W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벡터 합의 의미죠. 괜찮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W 방향을 S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게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는 V를 따라가지고 T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V 플러스 W를 하는 건데, W 방향은 S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쪽으로 향해서 컨트롤 해주는 게 T 베리어블이고, 이쪽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S 베리어블이에요. 이게 직관에 서시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저쪽 매니폴드로 내리는 게 익스포넨셜 매핑이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게 그림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리셔야지 클릭이 된 거냐면, 아, 그러면 먼저 지금 이 V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매니폴드에서 지오데식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오데식을 그려요. 그런데 그 지오데식을 그린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탄젠트 벡터 레벨에서 다시 요것만큼의 노이즈 성분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노이즈 성분을 따라가지고 다시 익스포넨셜 매핑을 가지고 다시 네토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V라는 디렉션, X축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V라는 디렉션이 있고, W를 가지고 Y축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매니폴드로 내리게 되면 이게 지금 그 V 방향은 이렇게 내려갈 거고 지오데식을 따라서 내려갈 거고 지오데식을 따라 가지고 그 일종의 인디펜던트 디렉션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스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생김새가 매니폴드 위에서 요 놈이 있고 기준이 되는 지금 그 S가 0인 거를 기준으로 잡는 요 커브가 있고 지오데식 커브가 있고 지금 S를 가지고 요렇게 지금 스왑을 하면서 요렇게 지금 지오데식을 가지고 패밀리 오브 지오데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스피어에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스피어 세팅에 적용하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탄젠트 벡터예요. 정확하게. 탄젠트 벡터여서 지금 여기서 탄젠트 벡터에 대한 거를 지금 스피어를 가지고 한 거니까 지금 이거가 그 익스포넨셜 맵인 게 이 납득이 가는 순간 이렇게 된 게 저거를 정확하게 지시한다는 것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직관. 자, 혹시 여기까지 그 그림이 상상이 안 가시거나 디테일에서 혹시 좀 애매하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힘들었어요. 참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그냥 저 현철이랑 처음 공부 이거 했었을 때 현철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뒤에서 나중에 따로 봐야지 하면서 그러지 말 걸 싶은 게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쉬 아, 네. 저는 이거 노트 봤을 때 생각이 든 게, 방향 이렇게 V랑 W 둘 다 생각하는 거면은, 정의하기를 익스포넨셜 맵, 바로 TV 플러스 SW를 먼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인데 여기서는 정의가 T 곱하기, 그 다음에 V 플러스 SW라서, 그게 좀 저는 매칭이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나름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어떤 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가 있냐라는 포인트보다 당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했다가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로 질문하시면 보통 괜찮아요. 보통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지금 하시는 측이는 왜 V 플러스 SW 전체에다가 T를 곱하느냐. 안 곱해도 돼요. 안 곱해도 그 고전적인 책들을 보다 보면 자꾸 필드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를 적어도 주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지금 t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t를 붙여놨기 때문에 s를 가지고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하게 될 때 거기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서 t가 이게 지금 리니어 그 디퍼런셜이 지금 자코비안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t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t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요. t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당위는 없으나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얻게 되는 점은 이렇게 t를 밖으로 그대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게 되면 뭐가 되냐면 t가 0일 때가 레퍼런스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코비 필드의 데피니션상 어떤 걸 요구하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자코비 필드의 정의상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제로 벡터가 되도록 요구하는 게 많은 경우 컨벤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J 오브 제로가 0이 되도록 하려면 t를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6번 영상을 보시면 라플라시안 컴패리전 할 때 제가 두 번째 메소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메소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코비 필드 이렇게 적용해. 그러니까 자코비 필드가 하나에서 이렇게 그 두 디렉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포인트가 있고 지오대식을 줄 때 양쪽에서 벡터 필드가 다 살아있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벡터 필드 한쪽을 이니셜 포인트에서 죽이고 시작하겠다가 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 정도는 되는데 편하니까 써야 된다. 그 뜻은 또 아니고 세팅 문제야, 단순히. 그래서 딱 어떤 거냐. 아,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그럼 보시면 되냐면 j 오브 제로가 0으로 잡고서 이렇게 쭉쭉쭉 유도를 하면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게 세컨드 오더 OD인데 이니셜 컨디션이 정해지게 셋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조건을 포기해도 여전히 세컨드 오더 OD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이니셜 컨디션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들은 필요하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조정들 맞추는 건 중요해요. 네, 이런 좀 좋은 질문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근데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매니폴드에서 지오대시 긋고 감마티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쭉쭉쭉 스왑하는 거가 S가 컨트롤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각각들은 다 지오대식입니다. 각각은 다 지오대식인데 그거를 따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가 이 한 줄에 단어가 있다. 이 말이 납득이 가느냐가 질문이고 지금 이거의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지금 오드지먼 스페이스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 감상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느 정도 수긍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저 오늘 그 자코비 필드의 용도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저 W가 네. V에 수직이지 않고 저렇게 독립만 아니면 되도록 방향을 열어둔 이유가 있나요? 아, 좋은 지적인데 상관이 없다 정도가 맞아요. 실제로는 사실은 수직을 생각하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제가 이거 7번 영상 만들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독립만 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뭐만 되면 되냐면 V 쪽에 있고 V랑 상관이 없는 디렉션이 있으면 논트리비얼한 디렉션들을 계속 만들 거잖아요. 그 음, 디렉션들마다 지오대식을 따라서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독립이 아니게 되면 그냥 그 한 방향만 계속 생기게 되죠. 그냥 그게 아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V랑 W는 우리가 잡을 거예요. V랑 W는 우리가 잡을 거고 그 잡은 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셋업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V랑 W는 자유도가 높아요. 그냥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잡을 거고 이런 조건들로 사실 편의에 따라 가지고 바꿀 거예요. 필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한 달 전쯤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그래도 이해를 한거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마음속으로 서셨죠? 지금 이 수식이 지금 뭐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 포인트니까 얘는 매니폴드 위에 커브니까 T랑 S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금 하나를 고정하면 커브가 다 나오는 상황이죠. T를 고정하고 보나 S를 고정하고 보나 매니폴드 위에서 어떤 특정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음미를 좀 합시다. 여기까지만 음미를 합시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T를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T 이제 고정을 해놓고 S를 따라가지고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S에 대한 커브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떻게 되냐면 지금 T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런 S에 따른 커브가 존재하는 거죠. 그림 혹시 상상 가시나요? 지금 T에 따른 커브가 있고, 그 S들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생김새가. 그러면 T를 픽스를 해놓으면 V를 따라 W를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테니까 요런 커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S에 대한 S를 파라미터로 보고 있는 커브예요. 그거를 따라가지고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을 S가 0일 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시나요? T 고정, 감마 오브 T라고 하는 지오대식이 있는데 거기서 T가 고정이 돼 있고 S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일종의 퍼펜디큘러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W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디렉션을 따라서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을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냐면 이 커브 위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림이 커브가 있고 지오대식이 있고 그 지오대식 위에서 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따라서 이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벡터를 재고 있는 게 이 J 오브 T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 그림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믿음. 네, 유민승님. 아, 그러면은 그 일단 T만큼 같다라는 거는 위치가 TV 그렇죠. S로 이제 0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TV 위치에 있는 거고 뭔가 거기에 달려 있는 벡터일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TV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매핑을 따라서. 그 다음에 TV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거를 SW를 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쭉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갈 텐데, 그걸 따라가지고 익스포넨셜 맵이 지오대식을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지오대식을 만들고 있을 텐데, 그 만들어지는 디렉션에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마음속으로 커브 이렇게 있고 S가 이렇게 수압을 하고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지고 이 커브 위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 방향.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냐면 얘는 태생상 지오데식 디렉션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오데식 디렉션이 될 수 없는 거는 V랑 W가 인디펜던트 하는 순간 절대로 그 멀티플로 쓸 수가 없어요. 지오데식 디렉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이게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나요? 만약에 V랑 W가 일치하는 거였으면 그 V 방향을 따라가지고 커브가 계속 가는 거에 대한 그 방향을 추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W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다른 디렉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커브 자체를 매니폴드 위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추출하고 있는 거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오데식 디렉션이랑 독립인 방향을 W를 따라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계산은 오히려 안 중요하고요.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줄 아셔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설명하고 하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정말로 이 W 디렉션을 원복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V랑 다른 디렉션이 나오겠네인데 지금 이 정의의 태생 자체가 뭐라고 있는 거냐면 W가 나오도록 자코비 필드를 정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김새가 지금 J 오브 T라고 하는 건 벡터 필드입니다. T마다 있는 커브를 따라가지고 나오는 탄젠트 벡터들을 모은 거니까요. 그렇죠. 벡터 필드죠. 태생 자체가.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0에서의 그 이제 미분이 W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벡터 필드예요. 물론 여기서 데리버티브는 당연히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뜨셔야지만 말이 되고요.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취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벡터 필드 along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취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의 결과. 코에렌 데리버티브 계산은 그냥 그란에 치겠고요. 그 서브스터디에서 알아서 대화하시고. 이건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혹시 직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도록 맞춘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당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이게 그림으로 상상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들을 들으시면 괜찮은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분기화 생각하는 방법.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거를 다 그 탄젠트 스페이스 및 그 탄젠트 번들에서의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원래 했던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로컬 코디네이트 잡으면 그 로컬 코디네이트 벡터 필드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 더 생각할 게 없어요. 당연한 이제 일단 수학적인 그냥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거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n 디멘전이었으면 그 베이시스 n개의 디렉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렉션 하나는 무조건 뭐로 고를 거냐면 무조건 지오데시 디렉션으로 고를 거예요. 지오대식이 있으면 그 마음속으로 상상해 가는지 보세요. 지오대식이 있으면 그 지오대식 디렉션이 무조건 그 베이시스의 한 가지 방향은 반드시 그거여야 돼요. 안 그러면 컨트롤 못 하니까. 되게 단순한 그 정보량상 필요 조건이에요. 혹시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이 지오대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W를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W를 고르는 것마다 얘가 정의가 돼서 얘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W들은 다 뭘로 주겠습니까? 다 실제로는 오소널 프레임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은. 혹시 말이 되나요? V랑 W를 퍼펜디큘러하게 주면 그러면 그것들마다 자코비 필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J 오브 T는 목적이 뭐냐면 필요하면 미분 때려가지고 지오데식 디렉션이랑 그 정확하게 독립인 하지만 사실은 수직인 거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방식으로 베이시스 만들고. 그래서 이 자코비 빌드의 역할은 실제로 뭐냐면 베이시스 벡터 빌드로서의 베이시스 제너레이터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오데식 벡터 빌드가 존재하고 이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 방향은 없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방향을 베이시스를 뭘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코비 빌드를 토대로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디렉션을 결정하는 게 W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혹시 역할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투 플레인마다 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어떤 지오데식 디렉션 있고 아닌 방향이 있으면 그 아닌 방향 이거랑 보통 수직이 해주는 게 타당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들마다 실제로 벡터 빌드에 대한 정보량으로서는 자코비 빌드로 환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도 행간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 어떤 그 계산들의 디테일들을 보시다 보면. 다시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뭔 소리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점프가 있냐면 그 여기까지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들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로 코비란트 데리베티브 계산이니까 이건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진짜 일일이 따라가시면서 이거 왜 하나하나 되는 건지는 하시고요. 그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질문하시지 않으시면 근데 서브스타일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는 할 생각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시부렁시부렁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여기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될 때 두 번 미분을 하게 될 때 커베이처가 들어와요. 이것도 그냥 보십시오. 이거는 그 어떤 직관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하면서 그냥 봐야 되는 정보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뜨냐면 이게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계산의 결과예요. 이건 단순히.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이게 지금 처음에 변수가 두 개였는데 인풋 파라미터가 두 개 T랑 S를 해서 실제로 S는 버릴 거예요. 자코비 필드 정해서 실제로 T밖에 없어요. 실제 S를 도입을 했으나 맞죠? 자코비 필드 레벨에선 얘는 ST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는 벡터 필드예요. 얼론 가마 오브 T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거는 ODE예요. 변수 관계예요. ODE고 여기서 지금 이 ODE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로컬 코디네이트 가지고 적든 어떻게 적든 하면 세컨드 오더예요. 세컨드 오더 ODE고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진짜 세컨드 오더 ODE예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술했던 거 대신에 이거 with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J 오브 제로가 0이고 이거가 되면 실제로 이거의 유일한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정의를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ODE의 솔루션이 유니크리스 써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사실 해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만 주면 돼요. with j 오브 제로 equal to 제로 equal 제로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조정은 j 오브 제로가 0인 것들 조정해도 사실 이니셜 컨디션만 있으면 유니크리스랑 이그제선스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벡터 필드가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 태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코비 필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오대식이 있어야 돼요. 감마가 있어야 돼요. 지오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오대식을 따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W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벡터 필드 J가 있는데 그 J가 감마 오브 T를 따라서 주어져 있는 벡터 필드인데 이런 OD의 솔루션이 많아요. 미드 이니셜 컨디션 말 알아되셨죠? 보통은 J 오브 J를 0으로 컨벤셔널하게 잡자면 꼭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 솔루션이 유일하다는 걸 가지고 역추적하면 폴썸 W에 대해서 이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더 뒤로 안 넘어가고. 그러면 그 실제로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감마 오브 t라는 커브가 있고 s를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요. 직관 서셨죠? 그리고 s라는 방향을 따라서 미분해 가지고 벡터 필드를 쭉 만드는 거예요. w들마다. 그럼 그 벡터 필드는 OD의 솔루션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니크한 이그지스턴스라는 게 굉장히 쓸만한 거예요. OD인 점에서도 쓸만하고.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가 아니에요. 얘도 괜찮지만 얘는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 같은 세팅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니까 써먹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으면 얘만 요구하면 일단 되잖아요. 자코비 필드를 기술하려면. 자코비 필드 자체가 관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돼요. 여기까지 말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피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혹시 이거 의미 납득하시죠? J 오브 T라는 벡터 필드가 있으면 감마를 그 나블라를 붙여가지고 감마 프라임 그리고 한 번 더 감마 프라임 그 뜻입니다. 이 J 더블 프라임이라는 뜻은 그 뜻밖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J라고 하는 거는 벡터 필드 얼롱 그 감마 T니까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유도하니까 얘가 나왔는데 지금 이 감마 프라임도 우리는 뭔지는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놈. 커베이처 텐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RN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RN이면 커베이처 텐서는 0이에요. RN이면 커베이처 텐서 0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코비 필드를 우리가 안다는 뜻이죠.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나온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 리니어한 방향이 지오데시 디렉션이란 다른 W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말이 이해 가시나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했던 얘기가 예전에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 그 말이에요. 단순히. 익스퍼런셜 맵이 아무 기여를 안 한다는 뜻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냥 두 번 미분하면 쭉쭉 두 번 적분해가지고 리니어 라인 나올 거잖아요. 단순히. 그 리니어 라인에 해당하는 디렉션이 그 디렉션이 더 V랑 다르다는 의미 이상주의하다 아닌 것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요거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괜찮으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오케이고 여기서 스피어를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피어를 생각하는 방식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까먹으십시오. 다 까먹고 이 이퀘이션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이퀘이션만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벡터 필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뭐를 알고 있는 상태냐면 알아들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유도 다 잊어버리고 j 오브 제로가 0인 이 이퀘이션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부터 역추적을 하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죠? 그럼 스피어면 우리가 뭐를 팩트로 알고 있냐면 인디펜던트 디렉션을 골라주게 되면 스피어는 커베이처가 상수예요. 섹션 커베이처가 상수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그 이제 컨벤션을 따라가지고 양의 상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럼 실제로 얘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그 지금 여기서 그 그냥 유니 커베이처 그 이제 그 섹션 커베이처가 플러스 1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편의상. 그냥 양의 상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뭐랑 그냥 같은 거냐면 그냥 J랑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커베이처 텐서의 생기세로부터 그럼 얘는 지금 다시 그 벡터 필드인데 섹셔널 커베이처 형태의 상수가 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 형태가 정확하게 지금 다 유닛 그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그 이제 그 노멀라이즈 다 됐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냥 1 곱하기 J예요. 단순히. 스피어 세팅에서는. 괜찮나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 J 더블 프라임 빼기 J 이퀄 투 제로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쓴 거는 커베이처가 상수라는 가정을 쓴 거예요. 스피어라는 세팅의 특수성을 쓴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벡터 필드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실제로 풀어 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자코비 필드 미키선에도 더 그렇게 해놨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시면 자코비 여러분들이 벡터 필드가 있으면 어떤 이 벡터 필드를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로컬 코디네이트를 따서 그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벡터 필드를 기술하던가 알아들으셨죠? X1부터 XN을 따가지고 DDX1부터 DDXN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쓰던가 그럼 크리스플 친구들 덕지덕지 달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소널 프레임이 있어요.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를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기술하는 데는 오소널 프레임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건 알바 아니에요. 그럼 편의상의 문제야 단순히.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소널 프레임이라는 건 어떻게 잡냐면 지오데시 디렉션이 있으면 전부 다 패럴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잡아요. 규정할 때 탄젠트 벡터들을 만든 탄젠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패럴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만들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 패럴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버리게 되면 전부 다 감마 프라임 미분하면 다 빵이잖아요.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얘는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치선의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와닿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쿠이 필드를 검색을 하시면 다 이 장난질이에요. 그 보시면 이거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컨벤션입니다. 알아서 맞추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저도 이제 노트 정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나요. 그 이제 봐야지 압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맞추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를 보시면 되냐면 혹시 이거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 이게 지금 오소널 프레임 썼다는 거 첫 줄로부터 보이시죠? 오소널 프레임을 쓰는데 그러면 그 보통은 이제 첫 번째를 지오데시 디렉션으로 잡거나 마지막을 잡거나 보통 그래요. 이런 것도 그냥 다들 통일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맥락에 따라 다른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오데식 디렉션을 잡고 첫 번째 벡터로서 괜찮죠? 나머지는 오소노멀하게 잡읍시다. 그리고 페레트리스 프로타 돌려요. 근데 정확한 수수는 그 지금 여기서 탄젠트 벡터 레벨에서는 그람 슈미츠를 쓸 수가 있고 알아들으셨죠?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람 슈미츠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탄젠트 벡터들에다가 패럴 트랜스포를 취하는 겁니다. 실제 수수는.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 ODE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루션 존재는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코비 필드가 됐든 뭐가 됐든 벡터 필드는 이렇게 기술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고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일단 단지 거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코비 필드 이퀘션 하나 집어 넣게 되면 이 장점이 이 t가 미분되는 건 실제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미분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미분되는 건 죽죠. 그게 패럴 트랜스포의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라이프니츠를 돌 때 여기 미분으로 다 흡수돼요. 함수 미분으로 다 흡수돼요. 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을 주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리면 이것도 형식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미분되는 건 다 빵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룰 자체가. 그리고 똑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되죠. 눈에 들어오셨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코비 필드 이퀘션 집어넣게 되면 여기 컨벤션을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적힌대요. 이거 지금 노멀라이즈 안 썼으니까 이런 걸로 지금 붙여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1 같은 걸로 되도록 해놨으면 이런 거 문제 없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가 만약에 상수라고 보세요. 스피어 세팅. 1이라고 보면 이거 정확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진짜 세컨드 오더 오더예요.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 이퀄 제로. 그거 풀면 사인 t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 이퀄 제로, y 오브 제로가 0인 거 풀면 사인 t예요. y 오브 제로가 1이면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6강에서 이거 기하식 6강에서는 사인 쓸 때랑 코사인 쓰는 거 두 개 다 있습니다. 참고로 둘 다 써야 돼요. 참고로 투 포인트 맥시멈 프린시플은 j 오브 0, 0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둘 다 벡터 필드가 살아있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그 아마 언급이 있을 텐데 안 해놨나? 있을 법한데 그 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그 생김새가 어떠냐 이거 눈에 보이시죠? 이거를 푸는 것으로써 사인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라 생각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j 오브 제로가 0인 컨디션을 쓴 겁니다. 써야 된다는 당위가 있다는 뜻 아니고요. 계속 강조하죠. 알아들으셨죠? 그런 거는 컨벤션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를 이제 눈치챌 수 있냐면 이제 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지금 이게 뭐가 헷갈리실 수 있냐면 이제 이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이 지금 주어지고 스피어를 구체적으로 세팅을 할 때 이거 괜찮죠? 그러면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 첫 줄을 지금 구체적으로 쓴 상황이에요. 포뮬라로서. 첫 줄을 구체적인 포뮬라로서 썼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그 이제 벡터 필드로서 자코비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실제로 미분을 s를 따라주고 해가지고 0 집어 넣어주게 되면 0 집어 넣어주게 아이고 어디 갔지? 되면 여기서 좀 황당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럼 아까 형태에서 지금 이거 뭐라고 그냥 하고 있냐면 sin t 나오죠? 왜냐면 세팅 스피어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패럴 트랜스포트 돼 있는 걸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냥 형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 처음에 그런 것도 엄청 헷갈렸어요. 이거 익스포넨셜 서브 P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왜 여기서 마치 이렇게 보면 P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왜 이걸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취한 걸로 볼 수 있냐? 아까 해석을 가지고 다시 자코비를 재해석하시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똑같은 건데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서 트릭한 건 뭐냐면 자코비 필드를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도 유니크한 솔루션을 받아야 되고 그 유니크한 솔루션이 주어져서 그거를 오소널 프레임 기준으로 기술하든 어떻게 기술하든 그건 알바 아니라는 거죠.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줄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미 트리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의 유도로부터 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S를 미분해서 얘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뭘 보세요? S 미분하면 이거 빵으로 죽어야 되고요. 빵으로 죽고 그리고 여기서 S 미분하면 여기 사인 되니까 여기 죽고 여기 코사인이 되니까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S U 틸다니까 S에다 0 집어넣으면 사인 t 곱하기 U 틸다가 되는 거는 눈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U 틸다라고 하는 건 탄젠트 벡터이지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틸다 대충 패러미터에서 했나 보다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자코비 필드이기 때문에 자코비 필드니까 그 기술 자체를 아까 오소널 프레임으로 다시 되돌린 것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보여야 돼요. 그냥 이 라인에서 사인 t 곱하기 유틸다니까 이거다라는 해석이라기보다는 혹시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물론 여기서 이 유틸다는 이니셜의 경우 유틸다에서 이 그 캐피탈 유틸다 t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보량상 이제 비약은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말이 여기까지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자코비 필드를 기술할 때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기술해요. 왜냐하면 자코비 필드를 기술하는 건 실제로 세컨드 오더 OD이기 때문에 오소널 프레임 기준으로 기술하면 이미 오소널 프레임 자체가 패럴 트랜스포트가 돼 있기 때문에 패럴 트랜스포트 돼 있는 거 곱하기 함수로 기술하는 게 자코비 필드를 기술하는데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가나요?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자코비 필드를 이렇게 기술하면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맵이니 뭐니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에서 출발을 해서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으로부터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것이죠. 제 노트에서는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기술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거.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은 거라는 거는 세컨드 오더 ODE의 솔루션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끝. 여기까지 혹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피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직 CPN이랑 전혀 무관하게 얘기를 한 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그 당위가 없다라는 거에 한번 이제 공감을 하면서 또 그 다크필드 이제 끄적이거나 할 때 그림을 좀 상상했을 때 이제 아 이게 오토노멀 프레임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또 그려지면서 그게 좀 미분 먹이면은 오토노멀 프레임 쪽에는 이제 패러ન્ટ 트랜스포팅가 그게 날아간다 뭐 그런 그림을 같이 좀 상상해야 됐다는 게 좀 느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은 계산인데 그 이제 지저분한 미적분학이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오히려 이제 트레이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가 미적분학은 아니잖아요. 도구이지 미적분학.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잡아내는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를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기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스널 프레임을 가지고도 기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도구를 셋업해가지고 보아야 되는 당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대상이 어떤 센스에서 유일하게 잘 존재하느냐라는 걸 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좋은 방법은 t에 대한 것으로서 펑션으로 셋업한 다음에 t에 대한 펑션의 OD로서 셋업하면 그게 유일하다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이게 W에 대한 정보란 등가라는 걸 안 다음에 그러면 V방향의 지오데식 방향을 만들면 나머지는 전부 다 퍼펜디큘러한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지오데식 어떤 자코비 필드의 그 생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폴라 코디네이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폴라 코디네이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레디얼 디렉션이 있어야 되고 앵귤러 디렉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앵귤러 디렉션은 언제나 레디얼의 수직이거든요. 리만의 메트릭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어떤 식으로 우길 때가 많냐면 앵귤러 벡터 필드를 자코비 필드라고 하자, 이 한마디로 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뜻은 W를 앵귤러 디렉션으로 줘서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앵귤러 디렉션 자체가 자코비 필드의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폴라 코디네이트 잡을 때가 여기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제가 6번, 그러니까 7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그 어떤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혹시 또 다른 직관이나 이런 애매하시면. 저는 아까 전에 그 뭐냐, S2N 플러스 1에서 보여주신 그 JT는 sin T, UT 라고 돼 있는 네, 거기요. 사실 그 방금 전에 설명이 오히려 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H랑, 그, M이랑 U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어, 아래 2N 플러스 2에 있는 벡터로 막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저기가 UT가 붙는 것이 좀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냥, 아래 2n 플러스 2에 있는 그냥 어떤 벡터니까는 저렇게 그냥, 그, 오히려 아까 전에 이렇게 얼롱 T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사인 T랑 같이 붙어가지고 저는 그게 얼롱 T가 된다고, 얼롱 네네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지금 익스플리시트 폼이니까 사인 네. t 곱하기 그냥 u 틸다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맞는데 근데 저 지금 미키선에서 보면 여기가 패럴 벡터 필드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상실한 얘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아, 쓰는 네네. 관점은 그냥 그거를 클래리피케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아, 틀리다는 네. 말이에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t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의미 자체가. 패러트리스가 그렇게 튀어져 있다라는 의미로서 네, 이제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짜증나요. 실제로 따라가다 보면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기준으로서도 애매하고 그런 면이 있죠. 자, 혹시 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자코비 빌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얘기를 시작을 한 건데, 혹시 코멘트 더 있으면 듣겠고요.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김원희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
그 중간에 한번 놓쳐가지고 네, 네, 그 뒷부분 좀 사실 좀 놓쳤는데요. 네. 음, 네, 이제 네, 네, 괜찮으면 제가 설계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좀 어떤 좀 애매하다 이런 것들 어떤 그 애매한 대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계산 태스크를 하면 이게 소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UT를 구체적으로 어 그러면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오는데 유틸다예요. 마지막에 그 J에 들어가는 유틸다가 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가요? 얘가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폼이니까 이거를 네. 가지고 정말 S에 대해서 정말 단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단순 미분한 거에서 0 집어 넣은 거가 자꾸 필드가 맞아요. 정의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가 지금 concrete한 폼으로 있으니까 정말로 S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짜로 때린 형태가 지금 sin t 곱하기 util다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근데 지금 형태가 그렇게 안 접혀져 있고 형태가 그 보시다시피 util다라고 안 적고 util다 t라고 적고 그리고 이게 패러럴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거 util다로 봐도 되냐? 봐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센스냐면 지금 얘는 벡터 필드예요. 얘는 벡터 빌드예요. 이거 괜찮죠? 어쨌거나 자코비 빌드라고 하는 건 벡터 빌드이기 때문에 아까 위키선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코비 벡터 빌드를 오소노멀 프레임을 기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오소노멀 프레임 기준으로 쓰면 그게 펑션 곱하기 오소노멀 프레임으로 적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커베이처가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정확한 형태가 sin t 곱하기 패럴 트랜스포트. 근데 패럴 트랜스포트 값말을 따라가지고 바뀌는 녀석이거든요. 그거를 u 틸다 t라고 적은 그 방식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만나면 같은 그냥 그 얘기를 한 거고요. 혹시 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이게 유틸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네. 관점은 좀 오소널 프레임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오소널 프레임 관점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이 라지 유틸다가 저 위에 스몰 유틸다랑 같은 유틸다인 거죠, 같은 그럼? 거여야지만 말이 되지만 관점이 다른 게 어, 이 만약에 형태를 sin t 곱하기 u틸다로 보면 이런 게 좋은 질문들이고 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 현철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 어떤 그림 같은 것들 아마 얘기를 해주려고 좋아할 거예요. 그 sin t 곱하기 u틸다라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미분해서 유도한 거에서는 오소널 프레임이랑 관점상 무관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자코비 필드를 그냥 여기서 익스포넨셜 맵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sin t 곱하기 u 틸다 t인데 이게 패럴 트랜스포드 취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출발을 해서 그 벡터 필드를 오소널 프레임 기준으로 썼다라는 포인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보는 뷰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선택하면서 보겠다는 거죠. 물론 계산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지금 노트 자체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일단 보통 자코비 필드를 이런 식으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그 위키선에서 보시면 자코비 필드를 펑션 곱하기 오소널 프레임 이렇게 쓰는 게 OD의 입장에서 실제로 진짜 세컨드 오더로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관점을 택한다는 뜻이야 단순히.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현철이 표현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수절 스터디에서 에이스들이어가지고 그 보통 이 정도로 못 알아듣는데 그 대충 진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기를 좀 그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이거 계산들 실제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라가 아니라 이제 내 방식으로 정말 계산해가지고 이게 되는 걸 확인하고 이런 사인 컨벤션 이런 것들 정말로 하나씩 맞춰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디테일들입니다. 그 얘기들은 맨스터에서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고요.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서 이제 직관이 중요한데 오늘 그러니까 고성까지 얘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이 노트 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그런데 그 이 지금 이 시간의 공부가 그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을 가지고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 것들에 대한 기하적인 그리고 이걸 확률론적으로 도구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작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 설명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시죠 이러려는 게 아니거든요. 했으니까 다 아시죠? 이게 아니라 계속 관점이 달라져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그 관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정도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이거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 패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하냐면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걸 셋업을 할 건데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직관을 좀 잡고 갈게요. 그 지금 이 뒷부분 다 보지 마시고 얘만 좀 보겠습니다. 얘만 좀 볼게요. 자, 화면 공부 끄고 얘기할게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정의 보지 마시고 그냥 C2를 주십시오. C1은 재미가 없어요. C2를 주시고 C2에 있는 벡터에다가 뭐를 연산으로 그 그룹 액션으로 줄 거냐면 S1 액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G1, G2가 있을 때 E2D i세타랑 액션하는 거는 그냥 E2D i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양쪽에다 다. 그렇게 하고서 저 노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n을 대놓고 1로 잡으십시오. n 1로 잡으세요. n을 1로 잡게 되면 이게 C2 안에 살고 있어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n을 1로 잡으면 C2 안에서 S3라고 하는 건 유닛 벡터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정말 셋으로서 유닛 벡터들의 모임. 단순히. 거기다가 액션을 정의한다. 물론 이제 그룹 액션의 정의 이런 것도 기대서도 다 얘기해놨지만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이 컨크리트한 디스크립션의 정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룹 액션의 정의를 성질을 만족하는 녀석이 정의를 만족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액션 기호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E2D i세타를 양변에다가 그양이 투플에다가 다 곱해주는 거예요. 두 컴포넌트에다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직관 잡고 갑시다. 우리가 S1 서클은 상상하는 법 알아요? 이거 C1에서 혹은 R2에서 요거 이게 서클 S1 1차원 매니폴드이고요. 동의되시죠? S2 껍데기, R3 안에 있는 껍데기. 요거. 요거 오케이인데 R3 그 S3부터는 사실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림을 못 그립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어쨌거나 서클이 있고 껍데기 있으면 그거의 한 차원 위 차원의 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S3.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S3에 있는 포인트들마다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이렇게 곱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혹시 여기서 지금 비자명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n을 1로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n은 그냥 무조건 1로 지금 생각하시면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n을 무조건 1로 잡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실 때. 괜찮으시죠? n 1로 잡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러면 얘가 C2의 원소인 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주장은 이게 S3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비자명해요. 왜냐면 S3는 그 안에 더 작은 서브셋이니까. 다시 한번 주장을 보면 S3에 살고 있는 G1, G2를 데리고 올 때 S3에서 그러니까 3차원 구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E2D 아이세타랑 액션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콘크리트한 폼으로 오히려 오케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게 S3에 있는 포인트라는 게 보장이 되죠? 이유가 뭐죠? 저게 절대값 취하면은 그 앞에 EAI 세타 부분은 의미가 없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곱하면 S3의 다. 정의 때문에. 지금 김택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S3의 그 유닛 벡터라는 거는 벡터 그 복소수 기준으로는 G1, G1 바 더하기 G2, G2 바 이퀄 1이에요. 조건 이해갔죠? G1, G2가 S3에 살고 있다는 것은 조건으로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제가 그냥 채팅방에다가 씹으려 갈게요. G1, G1 바 G2, G2 바 이퀄 제로, 이퀄 1. 이게 G1, G2가 G1, G2가 S3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를 R4 기준으로 고치면 그냥 유니스피어 컨디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E2D 아이세타를 G1, G2에다 곱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1, G1 바 할 때 G1에다가 E2D 아이세타가 곱해지면 G1 바르 기준 E2D 마이너스 아이세타가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먼저 복소수니까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죽어요. G2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S3에 살고 있다는 거가 잘 그 개런티가 돼요. 여기까지 하는 말 혹시 수긍이 가셨나요?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그래서 이거 웰리 파일이 되냐 이거고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이죠? E2D 아이세타를 곱한다는 행위가 그러니까 그림으로서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세타만큼 회전한다. 맞습니다. 세타만큼 그 지금 각 원소들을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C1에서 세타만큼 회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G1도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고 G2도 세타만큼 회전을 정말 시키겠다는 뜻이죠. 정말 의미 자체가.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 거냐면 세타들을 쭉 돌릴 때 그러면 S3라는 3차원 구조 안에서 이 G1, G2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는 거냐면 S1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G1, G2를 포함하는 서클을 S3 위에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하는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인지? 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G1, G2 고정. 그러면 여기서 세타들을 쭉 바꿀 거예요. 쭉 돌려요. 실수들을 따라가지고. 쭉 돌려주게 되면 사실 0부터 28까지 돌려도 사실 상관없다는 걸 저희 알고 있긴 하죠. 그러면 쭉 돌리면 0부터 28까지 돌면 그러면 이 S3에서 로커스가 생길 텐데 0부터 28까지 쭉 돌리고 나면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이게 실제로 위상적으로는 이제 그 호모몰픽하게 S1을 만들 거예요. 이게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그 그룹 올빗을 그 이제 그룹 액션의 올빗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좀 계산을 안 해봐서 와닿지 않는 부분은 그게 예. 예를 들어 3차원 R3에 있는 구를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이 큰 링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어, 잠시만요. 뭐라고 하죠? 가장 큰 원의 이름은 아, 뭐죠? 그레이 서클. 아, 네. 네, 그레이 서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레이시 아닌 다른 이렇게 옆에 치우쳐 있는 서클이 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감이 아직 안 아, 오는. 이거는 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S3를 기준으로 그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아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쭉 돌아가지고 이게 정말 그레이 서클이 돼요. 이거는 한번 이거는 그 좋은 그 생각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왜 정말로 어떤 그레이 서클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점들마다 S3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그레이 서클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하는 행위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은 이 매핑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 그레이 서클들을 전부 다 하나의 원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채팅방에 올리는 호프 파이브레이션 위키선의 그 그림이랑 매칭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상상하는 거는 상상의 영역이지 그림을 사실 정말 그릴 수는 없습니다. R4 안에 살고 있는 녀석이니까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원소로 바라보면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올빛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로 정의는 그럼 뭐가 되냐면 S3에서 S1으로 쿼션트 시킨 그거를 봐야 돼요. S3를 S1으로 쿼션트 시킨 그 쿼션트 셋. 그 녀석이 CP1이 됩니다. 지금 N이 1인 상황에서 보고 있으니까. CP1이 S2랑 참고로 같습니다. 정의 자체를 가지고 따라가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호프 파이브레이션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홀수 차원 구가 있을 때 여기서 그 페이지를 돌려요. 그래서 그레이 서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 서클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봐요. 이거는 약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벨 셋이 똑같은 것들을 하나로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미 깔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심플렉스 지오메트리 언어로 얘기하면 모멘트 맵의 커널을 본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지금 이제 지금 요걸 하나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남은 쿼션트 셋을 봐야 되는데 그 쿼션트 셋을 취해주는 행위가 정확히 호프 바이브레이션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 양자역학의 출발점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루는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는 실제로 뭘 주는 거냐면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준 다음에 거기서 유닛 벡터들을 추출해요. 가능하죠? 벡터가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것만큼 쿼션트 아웃 시키는 거냐면 S1 액션만큼 쿼션트 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남는 녀석으로서 남는 공간이 이게 그 각각의 원소들이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태예요. 물리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n큐빗의 모임은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 오브 디멘전 n 컴플렉스 디멘전 n이에요. 이게 수학적 정의예요. 저는 지금 양자 컴퓨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자 역학의 맥락에서 그 n큐빗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정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컴플렉스 힐베르 스페이스 얘긴데 그건 파이나이트 디멘전일 때 잠깐 이거가 된다 이 뜻이고 이제 무한 저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맵을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우는 층의 얘기는 말 알았죠. 쿼션트가 취하면 되죠. 이런 어떤 약간 범주론적으로 말이 되겠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 다루겠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정말 도구로서 우리는 미적분을 진짜 잡아낼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떤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 얘기들을 계속 재탕을 할 거거든요. 구체화들을 이게 지금 깔고자 하는 게 지금 이 5번의 5번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층위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는 층입니다. 제가 이 노트에 설명하는 층위는요. 그런데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보니까 이게 리마니안 썸머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오드 디멘전al 스피어를 보는 중요한 층위는 컨택트 매니폴드로 봐야 됩니다. 서브리마니안으로 볼 때도 컨택트 매니폴드로 봐야지 됩니다. 근데 그 맥락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 노트에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늘 그 얘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궁금하시면 얘기 나눠도 되는데, 이거 다 계산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얘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CR 매니폴드, 컨택트 매니폴드, 서브리마니안 매니폴드, 확률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려면 여기서 리마니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노트는 리마니안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마니안 사이드의 해석들이 충분히 수긍이 가신 다음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포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복소기하의 기준이 되는 그 모델 공간이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복소기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오는 녀석이냐면 자, 좀 씨부리고 갈게요. 이 얘기는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너무나 많지만 지금 이제 요 얘기들을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랑 어떻게 달라지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갈게요. 서브 스터디 하셔도 되고 그 만약에 애매하시면 제가 노트 사실 적어드려야 되는데 그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 그 S3를 주고 여기서 S3는 C2의 सब셋이고 장명하게 C2의 프로퍼 सब셋이고 거기서 이 지금 홉 파이브레이션 맵을 가지고 S1 쿼션트 아웃 바이 S3 쿼션트 아웃 바이 S1인 거가 지금 얘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 이거는 데피니션입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데피니션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확인이 된 방식은 G1, G2를 이렇게 페어를 데리고 올 때 그러면 얘를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써.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요 소위 말해서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로 써.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쓰는 일반적인 기호입니다. 정의 자체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규정해도 되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레프레젠터티브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 가지 이제 그냥 맞는 레프레젠터티브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건데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서 그 어떤 식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방식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컨택트 폼은 한 차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컨택트 폼은 이제 듀얼 오브 그 리브 벡터 빌드인데 이게 전개 이게 뭔 개소리냐? 왜 트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왜 잠시만요. 왜 한 장밖에 안 나오지? 그 바뀐 모양인데? 잠시만요. 한 주 동안 공부를 안 했더니 뭔가 바뀌네요. 세정. 여기서부터 제대로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자, 아까 그거를 복사를 해놓고 갈게요. 참고로 양자역학과 양자 컴퓨팅의 관점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아닙니다. 컨택트 지오메트리 관점을 택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갑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하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가 뭔 소리냐 일단 리브 벡터 필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펑션을 하나 데리고 오십시오. S3에서 아무렇게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어디 안에 지금 살고 있는 함수냐면 그 여기 안에 살고 있는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실제로 이 리브 벡터 필드라는 거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포인트 하나 고정해요. 여기서 하나 고정해요. 포인트 하나 고정. 마음속으로 S3에서 포인트 하나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하나 고정.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F가 S3에서 스무스 펑셔닝이니까 제가 G1, G2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갭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스트럭처가 홉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이틀이 아이스타 곱해주는 거. 그거를 제가 이 G1, G2를 골랐으니까 이 G1, G2를 골랐으니까 이 홉 바이브레이션에 이 그룹 액션을 할게요. 말 되죠?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걸 집어 넣을게요. 뭐마다? 세타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뭘로 간주하겠냐면 이런 센스에서 이거를 제가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리얼 밸류드 펑션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겠고요. 단순히. 그럼 이게 세타에 대한 함수가 나오죠. 세타들마다 이직거래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순순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타를 정하면 이게 뭐를 결정하냐면 e to the i 세타 g1과 e to the i 세타 g2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게 f를 결정해요. 지금 이 룰이에요. 우리가 아는 체인 룰. 그러면 이 룰을 따라가지고 미분이 실제로 돼야 되죠. 이거 동의하시죠? 그럼 이 미분하는 룰이 이쪽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동일하시죠? 이렇게 미분이 되고 체인룰. 그리고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 저희가 지금 다 외우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세타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면 그 I 붙어야 되고 G1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그 저쪽에서는 그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I 붙어야 되고 G2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분이 될 거예요. 미분하는 룰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미분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미분이 df dg1 곱하기 IG1 그리고 이게 그 미분할 때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될 거거든요. 실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사실 따져줘야 될 거예요. 지금 이거 그 말씀드린 지금 외우고 지금 적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아마 따지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따져보면 그 이게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행위를 한 건지 보이세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이거 그림으로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부를 거냐면 여기서 제가 i는 밖으로 뺄게요. i 이렇게 밖으로 빼고 그럼 형태를 제가 G1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썼습니다. i만 밖으로 뺐어요. 혹시 이게 무슨 행위인지 그림으로 상상이 가시나요? 뭔 짓거리 한 건지. S3에서 G1, Z 보고 예, 유현 선생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나온 거는 뭔가 컬같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있기는 한데, 그, 지금 제가, 아, 그 유도 자체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S3에서 지원 컴마 G랑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고 지금 이 그룹 액션, 호프 바이브레이션의 그룹 액션을 지금 준 거를 따라서, 걔를 따라서 미분을 한 것이죠. 말이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걔를 따라서 미분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뭔 소리지? 다시 한번, S3를 주고, S3에서 포인트 하나 고정, 픽스 G1, G2는 그 뜻, 포인트 고정, 그리고 세타를 따라가지고 그레이 서클을 만들어요. 이게 왜 그레이 서클이냐는 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렸고. 괜찮죠? 그래서 어쨌거나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잖아요. S3 위에서. 괜찮죠? 그 서클 방향을 따라서 미분을 하는 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게 그림이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다시 한번 S3 주고 포인트 잡고 포인트 따라가지고 서클을 쭉 만들어 주는데 그 잡은 포인트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타를 0으로 지금 잡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잡은 게 세타를 제가 이미 0으로 잡고서 지금 계산한 겁니다. 맞죠? 실제로 제가 미분은 여기서 지금 실제로 미분한 게 지금 여기 등으로 쓰면 안 되지. 이 뜻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미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세타를 따라서 바뀌기 시작할 때 그 방향으로 벡터 필드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뭐를 이렇게 하고 빼겠냐면 제가 이제 요거 뺄게요. 이렇게 빼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F만 다 빼주면 되죠. F를 빼보세요. F를 빼보면 생김새가 뭐가 되냐면 I 곱하기 G1 여기서 하지만 얘는 고정합니다. 얘는 여전히 접혀져 있어요. G1, G2는 S3의 고정입니다. 얘를 잡고 보면 그럼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거를 각각의 스무드 펑션들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벡터 필드예요. G1, G2들마다 주어진 탄젠트 벡터로서의 벡터 필드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브 벡터 필드라고 불러요. 이게 뭘 만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드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레이 서클의 그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을 제네레이트 하는 거예요. G1, G2에서.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리브 벡터 빌드니까 제가 이제 쓰는 많은 어떤 이제 그 페이퍼에서는 T 정도로 기울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냐면 컨택트 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알파는 이거는 원폼인데 뭐를 만족하냐면 듀얼이니까 알파 오브 T가 1인 거.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생김새를. 그게 컨택트 원폼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 맥락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요. 컨택트 폼이란 무엇이냐? 물론 이 컨택트 지오메트리 자체, 컨택트 폼의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만들어내는 추앙이에요. 이게 가장 원형이에요. 원형이고, 그래서 이 리브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건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호프 파이브레이션 따라가지고 그레이 서클을 만들어줄 때, 그거를 따라가지고 디렉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사실 윤현 선생님 말씀하신 커널이 결과적 지금 말하려는 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맥락에서는 그레이 서클을 만들어서 거기서의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을 만들어주는 게 리브 벡터 필드.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미분 형식으로 바꾼 거를 보통 컨택트 폼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만 일단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말 알아들으셨죠? 뭔 소리인지. 자, 그럼 이제 지금 호프 파이브레이션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S3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5디멘전에서 다 맞지만 S3를 가지고 보세요. S3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CP1으로 바꾼다면서요. 혹은 S3 쿼션트 바이 S1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럼 이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바라보면 그럼 디멘전 차이가 얼마가 나야 돼요? S3는 디멘전이 얼마입니까? 리얼 기준으로? 3, 당연히 3이어야 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자, 동의하시죠? 로컬리 R3요. 오케이. 그러면 S3 쿼션트 아웃 바이 S1은 리마니안 매니폴드 디멘전이 얼마여야 돼? 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야지만 말이 되죠. 왜 여기서 디멘전 하나가 까지죠?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죠? 정의상 당연하긴 합니다만, 근데 약간 지금 해보는 이 그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디멘전 하나가 로스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정보죠? 원 따는 것 서클에 있는 때문에. 정보예요. 그치. 서클을 하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로스해가지고 디멘전 하나가 돼요. 호프 바이브레이션을 볼 때. 이게 혹시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나요? 여기까지? S3라고 하는 3차원 매니폴드가 있었어요. 3차원 매니폴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 E2D 아이세타만큼 곱해주는 이 그레이 서클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볼 거예요. 이걸 하나의 원소로 보는 것들을 모은 거가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 디멘전 0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포인트로서. 그러니까 디멘전 하나가 내려가야 돼요. 이건 당위상은 자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뜻이냐면, 그럼 실제로 이게 만들어내는 어떤 게 나와요? 리브 벡터 필드가 존재해요. 어디서? S3에서. 당연한 얘기죠? S3에서는 벡터 디렉션이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3개가 존재해야 돼요. 당연하죠? 3차원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디렉션은 리브 벡터 필드 디렉션이에요. 조정을 해주면.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 디렉션은 적어도 이거랑 수직이 독립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S3에서 서클이 있으면, 그레이 서클이 있으면, 그레이 서클 방향의 벡터가 존재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거가 아닌 컴플리먼트 디렉션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호프 바이브레이션에서 나오게 되는 이 쿼션트 셋은 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컴플리먼트만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되나요, 혹시? 그래서 정확하게 요 벡터 필드, 리브 벡터 필드만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리브 벡터 필드에서 버린 것만 보고 있는 거가 실제로 리만 기하적인 정보를 본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뭘 버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컨텍스트 지오메트리의 중요성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마법이 생기냐면 그 마법을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2N 플러스 1에서 그럼 여기서 이게 S1 액션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S1 액션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했던 얘기 반복하면 리브 벡터 필드 나와요. 똑같이 반복하면. T로 갑시다. 그럼 이거가 컨택트 원폼을 만들어요. 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얘 만들 수 있어요. 호프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이거 이거 정의상 이거. 그러면 얘는 태생상 원폼입니다. 알파 오브 t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으면 듀얼 베이시스라는 뜻이에요. 정말 선형대수 입장에서 듀얼 스페이스 진짜로. 그리고 이거 기술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더 그걸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다 하나하나 상세히 해야 되는 얘기들이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취할 수가 있냐면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D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폼이 뭘로 바뀌냐면 투폼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투폼을 어디 정해야 되는 투폼이냐면 오드 디멘전 스피어에 정의가 되는 투폼이죠. 당연한 말.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푸시포홀드 해주냐면 저쪽으로 푸시포홀드 해요. 만약에 이게 기호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DP 정도로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혹은 뭐 이건 진짜 다 아무도 통일하지 않는 기호. 푸시포홀드 한다. 그냥 진짜 그 뜻입니다. 푸시포홀드 해가지고 CPNA는 뭘로 바꾸냐면 디퍼런셜 투폼으로 바꿔요.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 그러면 이게 혹시 이거 뭘까요? 정체가? 이거 푸비니스트 메트릭이에요. 그래서 그 푸비니스투디 리마니안 메트릭을 실제로 이렇게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반적으로는 컴팩트 케일러 매니폴드가 있으면 언제나 뭐가 존재하냐면 사실 이거 if and only if인데 there exists 이제 S1 번들 P with alpha such that 그 이제 D 알파에다가 그 서클 번들을 그냥 여기서 P라고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냥 번들이가 B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푸시 폴드 해준 게 오메가가 된다.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의 가장 원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케이스예요. 그래서 컨택트 지오메트리랑 그 기본적 이제 도메인의 컨택트 지오메트리랑 코도메인의 저 지금 그 복소기하 구조랑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을 리마니안 서멀전으로 보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5번 노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로는 사실은 오드 디멘전 스페이스 중요한 거는 컨택트 폼을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는 오히려 나중에. 일단은 리마니안 스트럭처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리마크로는 말을 해둡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자, 그 얘기가 좀 산으로 갔습니다만. 예. 이 어, 리브 벡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계속 그 리마니아 서버전식 언어로는 버티컬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해요. 정확해요. 예. 이게 원폼도 그러면은 뭔가 버티컬에 있는 느낌인데 얘가 그 푸시포드 그 뭐냐 뭐 이렇게 뭐냐 D를 붙여가지고 익스테리블 데리버티브 한 다음에 푸시포드 하면 하나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네.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마냐 서멀전의 진짜 정체를 눈치챌 수 있는데, 자, 이제 제 원래 노트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컨택트 폼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시죠가 아니라 이제 얘기를 시작했다 정도로 보십시오. 이제 다 디테일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것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놓고 보실 때, 호프 바이브레이션. 그러면 이거 탄젠트 번들로 다 바꿔주십시오. 탄젠트 번들. 그럼 탄젠트 번들 레벨에서 디멘전 차이가 나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차이는 리브 벡터 필드만큼 차이가 나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그 리브 벡터 필드만큼의 디렉션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이것만큼을 다 한 점으로 몰아버린 거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요거를 하나로 보고 봤으니까요. 리브 벡터 필드만큼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알파 오브 t가 1이었으면 나머지 필드들은 뭐란 얘기예요? 알파에다 집어넣을 때. 리브 벡터 필드는 그쪽에 대해서 알파의 컨택트 폼 기준으로 살아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디렉션들은 알파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녀석이에요? 0 대아래 값. 즉 커널이란 뜻이에요. 즉 이놈의 탄젠트 번들의 정체는 뭐냐면 이놈의 탄젠트 번들의 정체는 컨택트 폼의 커널이 정체예요. 이게 호리존탈 디스트리뷰션. 벌티컬이 그러니까 지금 기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아까 윤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직관이랑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호리존탈 디스트리뷰션의 데피니션이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컨택트 원폼의 커널이 안 들어가는 녀석이 벌티컬이에요. 집어넣어서 0 안 되는 거. 집어넣어서 0 되는 것들만 보는 게 지금 저 코도메인을 보는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지오메트리를 보는 거는 리브 벡터 필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봄으로써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노트에서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컨택트에 대한 비교는 아니에요. 자, 제 생각에 오늘은 한 요 정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계산들은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 지금 이 CPN을 보는 방식에서 지금 보는 푸비니스 트리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리얼로서 정보 기하적 해석을 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을 텐데,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그, 일단 그러니까 그 질문만 좀 아까 김택 선생님이 이제 디스코드에 남긴 것만 해소를 좀 하면 지금 여기서 이 틸다는요 그게 아닌 게 그 두 가지에서 아닌데 그냥 단순 셋업의 문제인데 먼저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볼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호리존탈 리프트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럴렐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호리존탈 리프트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고요. 말씀하신 거에서 단순히 그냥 세팅상 아니에요. 그냥 그건 거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오히려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냐면 U 틸다랑 V 틸다가 I로 서로가 멀티플로 물려 있는 관계예요. 관계가.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냐면 생겨 있는 방식이 여기서 형태를 제가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자 이제 지금 이 케이스 2를 여전히 보고 있는 케이스 2에서 지금 이 관계라고 보십시오. 그냥 이거 UV로 단순히 보십시오. U equal IV로 보십시오. 단순히. 그럼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생긴 게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여기 맨 끝에서 이 두 개가 I만큼으로 물려 있는 상태예요. 관계가 U랑 V가. 그러면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한 관찰이냐면 저 관찰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서피스여야 돼요. 동의하죠? 서피스에서 여러분들은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이거가 섹셔널 커베이처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도입했냐면 두 디렉션을 도입하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은 n차원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으면 디렉션 두 개를 잡아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포넨셜 맵으로 내려가지고 투디멘션 서브 매니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해서는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적어보면 섹셔널 커베이처가 나와요. 이 섹셔널 커베이처 정의예요. 실제로는.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U랑 V가 U equal IV로 맞물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I가 실제로 하는 게 무슨 뜻이죠? 90도 회전이에요. 복소수의 I를 곱한다는 건 90도 회전이죠. 그러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는데 방향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맞죠?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는 90도 돌리면 언제나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김새의 핵심은 U, IU면 사실은 디렉션 하나를 가지고 디렉션 두 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홀로밀 섹셔널 커베이처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에서 리마니안 매니폴드 입장에서는 디렉션이 두 개가 필요한데 오버 리얼에서는 컴플렉스에서는 안 그래요. 컴플렉스는 디렉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디렉션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복소 구조를 주면 90도 돌리면 나머지 하나 인디펜던트 디렉션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두 개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향 하나만 가지고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왜냐면 실제로 방향이 두 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복소수에서는 기준이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에요. 복소수 기준에서는 홀로 섹셔널 커베이처가 기준이에요. 디렉션 하나 중 나머지는 하나는 반드시 복소수로 90도 돌려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럼 투플레인이 나오니까 거기서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거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인 거 기준이 스피어, RN,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잖아요.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 심플렉스 되면 이걸로 환원이 돼요. 그 복소기하에서는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랑 컴플렉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기준은 홀로밀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잖아 기준이에요.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가 안 돼요. 애시당 교수님이 이 모델 공간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스피어랑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디렉션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디렉션을 복소수를 가지고 90도에서 만드는 것은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파지티브 홀론 섹션 커베이처가 되는 매트릭이 쿠비니스트리 매트릭이고요. 지금 저희가 컨택트 폼으로 보고 있는 그거고요. 정확하게 정체가. 그리고 나머지는 컴플렉스 프로젝트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이제 뭐 포항카레 매트릭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얘기들은 나중에 관심에 따라서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어떤 그런 계산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좀 시간을 좀 지지부진해 보내시기를 권하냐면 미적분학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해석. 이게 이 지금 계산이 지금 미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가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냐. 그래서 내 부족함의 정서로서가 아니라 아까 김태희 선생님께서 예전에 어떤 복근업 포뮬라가 이게 서퍼무리시티에 대한 얘기라는 게 되게 좀 새롭다 이런 얘기들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유도를 해본 다음에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먼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의미 부여하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시면서 이제 계산들을 하시면서 요즘 정확하게 그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미분기하를 배우는 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저 노트도 앞으로 계속 재탕할 겁니다.
계속 이 디테일들을 보시면서 맡기시는 거 모든 의미에서 환영입니다. 그리고 해소하시고 싶으신 만큼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마음에서 만족스러운 이거 많이 걸려요. 저는 이거 묻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것들을 배웠을 때 솔직하게 쪽팔리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 노트 관련해서 조금 해소하고 싶은 게 또 있긴 한데, 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른 네. 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영상에서 이제 그,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T는 0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T를 0을 넣어버리면은 J가 0이 되는 것 같은데, 오, 그렇네. 0을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좀 봐야겠다. 맞아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컨벤션 같은 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로 쓴 거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받아들이죠.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100% 틀린 거 맞고요.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아, 0 근데 집어넣으면 다 빵이죠. 그냥 T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T로 그냥 두고 해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T로 그냥 두고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걸 마음속으로 J 오브 0을 이 이니셜 벡터 W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S2N 플러스 1에서 지금 1을 지금 보고 걔네들의 이제 막 직각으로서 막 있고 그다음에 뭐 평행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게 보니까는 그 직각이랑 평행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약간 리얼 2N 플러스 2에서의 평행과 직각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죄송한데 제가 사실 이 영상 만들었을 때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조금만 맥락을 더 네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여기 얘기인 뭐,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었던 게, 이제, 그냥 직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에,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리얼이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지라고 보니까는, 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S2N 플러스 1에서의 직각으로서 아, 탄젠트 뭔 플레인을 질문인지 잡는 알겠다. 게, 네, 네, 네. 그걸 이제 리얼에서 봤을 때의 직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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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되게 제가 이 답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런 이퀄 같은 센스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약식으로 한 얘기하면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보는 과정이 리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봐야 되잖아요. 리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리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말이 돼요. 기본적으로 퍼펜디큘러한 디렉션을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는요. 실수부에 대한 조건의 0 조건과 허수부에 대한 조건 0 조건을 둘 다 요구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코드 멘션 하나 더 내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보이시는데 이거를 R2N 플러스 2로 바꿔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 조건이 아시는 컨디션인 거를 컴플렉스를 바꾸니까 리얼 코딩 원 컨디션이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이퀘이션 하나 컨디션이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 조건을 컴플렉스 기준으로 이렇게 안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에 쓰는 방법일 뿐 리얼 기준으로는 코디메이션 원 컨디션이어야 되는데 조건 하나여야 되는데 이거 빼면 조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되는 거라는 건 볼 수가 있고. 괜찮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위쪽에 세팅 부분 있잖아요. 네. 세팅 부분에 지금 U랑 V를 지금 직각으로 세팅이 돼 네.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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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러면은 리얼에서의 그 직각으로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는 리얼 건가? 아니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봐야지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지금 도구상 편의상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야지 왠지 뒤쪽이 좀 말이 되는 것 네, 네, 네. 같아가지고 한번 무조건 여쭤보려고 리마니안 했어요. 매니폴드는 무조건 리얼 매니폴드로 보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호프 바이브레이션 컨디션에 의해 가지고 하나 더 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리브 벡터 필드만큼의 커널 컨디션을 방정식 하나를 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널 파트로 밀어 가지고 이렇게 컨디션을 까는 거죠. 말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해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 이해들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계속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 저도 이거 다 알고 떠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할 때마다 지금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 컨텐츠 폼 이런 것도 저는 이제 파란수 기준으로 제 논문도 있고 해놨던 것들인데 감각을 해요. 다시 안 하면. 그래서 그럼 그때그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는 그런 점. 그래서 편하게 물으셔도 되네요. 정말 편하게 분쇄하고 싶은 만큼 분쇄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 시간들 가져가시면 혹시나 나 이거 너무 오래 이런 초창기 시간이 걸린 거 아니야? 혹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한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감 잡으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드시면 되고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감상인데요. 일단 그 토러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어, 사실 그게 지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했던 게 그 토러스에서 지오데식 노멀 코or디네이트랑 이제 그거 자코비 필드 가지고 베이시스 잡아서 가우스본에 보는 거를 하려고 해야 할 차례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마침 그 부분들 좀 셋업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거랑 잘 연계해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두 번째로 리브 벡터 필드, 그 호브 파이브레이션 파트에서는, 사실 이쪽은 예전에 그 김택 선생님이 서브 스터디도 해주셨는데 거의 좀 설명 너무 잘 해주셨는데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좀 이번에 네,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한 그레이서클에 해당하는 것들을 쿼션트로 없애버린다는 게 결국 우리가 그냥 R3에서 S3에서 그 노멀 방향 벡터 없애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식이구나 하는 게 좀 와닿아서,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레퍼런스 두 개는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일단 요것들도 나중에 거의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일을 하시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한테 가이던스를 좀 받으시든 어느 쪽이든 열려 있는 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레퍼런스를 좀 새로운 거 아니고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레퍼런스인데 그, 일단은 하나가 이제 요거를 이제 따라가시면 제가 가끔 언급하는 레퍼런스요.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푸비니스트리 매트릭 이제 이 호프 바이브레이션 결과로 나오는 이거 CP1 혹은 이제 S2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으실 거고 이거를 이 지금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주어져 있는 푸비니스트리 매트릭 그 자체를 이제 양자역학의 맥락을 따라서 보면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확률론적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통계적인 모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말해서 푸비니스트리 매트릭, 그러니까 이제 CPN 자체를 통계적 모델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이 지금 레퍼런스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가, 퓨어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CPN의 포인트가 퓨어 스테이트를 지칭하는 걸로 바뀌고요. CPN의 각각 포인트가 퓨어 스테이트를 지칭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그 포인트에서의 푸비니스트리 매트릭이랑 같다라는 거를 이거 그냥 레퍼런스 그냥 따라가면 유도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냥 이거 그냥 보세요. 그냥 그렇게 퉁실게요. 여기서 이제 퀀텀 무슨 뭐 지오메트릭 텐서 그냥 푸비니스트리 요거가 사실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랑 그냥 같은 것이다. 이거는 그러려니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레퍼런스로 보시면 괜찮은 게 그래도 잘 적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여기가 언급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 그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주어질 때 이걸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H라고 쓰는 거 이거는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한다는 노테이션입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 H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의 캣들을 데리고 와요. 양자역학의 용어로는 캣을 데리고 오면 그래서 이제 브랏 캣을 취해서 놈 스퀘어를 취하는 행위가 확률을 보는 행위거든요. 이 의미가 메저먼트를 한다라고 보통 저쪽에서는 호칭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가 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힐베르트 스페이스 입장에서 실제로 메저먼트를 하는 양인데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건데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것들을 다시 이제 CPN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뭘 주는 거냐면 푸비니스트리 매트릭이 만들어내는 지오대식을 주고 사실 그레이스 서클이에요. 사실은 지오대식을 주고 그 지오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가 메저먼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저먼트를 취하는 행위 자체는 이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CPN 및 그러니까 CPN 및 푸비디스트리 매트릭을 어떤 통계적 모델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웍을 가지고 기존의 기본적인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이제 그 메저먼트를 하는 행위 자체를 다시 CPN에 있는 지오메트릭 데이터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말 되죠? 같은 얘기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해석을 가지고 이제 퓨어 스테이트랑 믹스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라인에서 어떤 티어리티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생겨서 이쪽에서 양자 컴퓨팅 맥락에서 밀 수 있는 거가 생긴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라인의 어떤 해석이고, 그 해석 라인에서 그 제가 올려드린 그 레퍼런스에서 익스포넨셜 패밀리 케일러 지오메트리 앤 퀀텀 메커니스트 이 라인이거든요. 기본적인 그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통계적 모델에 대한 해석과 컴플렉스 프로젝티브스의 해석이 사실 같이 가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정보랑 항상 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이제 티어리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리마크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일단 레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